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삶을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십시오.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쓰러집시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조롱 섞인 시선을 견디며 이 번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남자의 사연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사연 속에는 시스템이 주는 안락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한 인생과 그 시스템의 붕괴 끝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며 주권을 되찾기로 한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터널을 지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흔히 말하는 천재 소리를 듣던 남자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3학년 선배들을 압도하며 경남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역신문에 대서 특필될 만큼 독보적인 태권도 유망주였죠. 공부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을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빛났던 시간은 단 한 번의 눈보라로 송두리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밤새 내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거짓말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되었죠. 그리고 뒤이어 터진 공장 직원의 사고와 그로 인한 아버지의 수감, 살던 집 구석구석을 도배한 빨간 딱지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소년의 무력감은 그 소년을 끝없는 방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분노와 허무 속에 살던 그에게 대학은 그저 집에서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었죠.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자퇴 후 유흥가에서 일을 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한 그 남자는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한 성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들 쉴 때 자격증을 따고 야간 대학 학위까지 취득하며 이 시스템 안에 뿌리를 내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군 관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장기복무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며 27살의 나이에 학자금 대출을 뺀 퇴직금 단돈 900만 원만 손에 쥔 채로 다시 사회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막막한 순간 아내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소식은 그에게 기쁨인 동시에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추위에 떨며 그는 다시 시스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군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한 곳이 한 방산기업의 연구소였습니다. 육군의 차세대 무기 개발에 참여하며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던 찰나 이번엔 또 다른 역경이 들이닥쳤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측 관련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조직적인 방산 비리가 터진 것입니다. 그 남자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동안 시스템의 윗선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그는 함께 땀 흘리던 동료가
그 비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비극 앞에 남자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이 만든 룰, 남의 건물 안에서의 성실함은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잡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다. 라는 것을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 남자. 그 이후 입사한 회사들은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그의 앞에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린 것은 202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본 뉴스.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 이름 대신 지갑 주소가 올라왔고 400만 원의 투자금이 1조 원으로 돌아와 부자가 된 어느 익명의 사람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은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돈이다 라고 믿으며 지금껏 남의 시스템에 몸을 맡겨왔던 그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자는 그때 처음으로 시스템 밖의 세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추적하다 우연히 만난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 거기엔 초보자들을 토끼굴로 소개하려 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이 낯선 토끼굴로 뛰어들기로 말이죠. 주변에서는 그건 사기다, 시간 낭비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그 토끼굴 안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노예였던 한 남자가 자기 삶의 주권자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백서를 수십 번 파고들고 파이가 쏟아내는 수많은 공지를 읽었지만 솔직히 이런 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습관처럼 매일 번개를 누르고 노드를 돌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속 한구석엔 여전히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을 품은 채 그저 버티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불안한 나날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5년 파이의 행보를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거대한 물음표가 단숨에 느낌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정적 장면을 뽑으라면 바로 오픈마인드의 거침없는 질주였다고 해요. 파이 벤처스가 오픈마인드의 투자를 단행하고 이후 하루가 다르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그들의 행보를 보며 그는 전율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코인이 아닌 새 시대의 주인 W가 분명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부터 그의 채굴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한 남자의 사연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토끼굴에 뛰어들자마자 영화처럼 화려한 반전이 일어나 떼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자신의 주권을 찾고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가진다며 그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처절할 정도로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지나오던 사연 속의 이 남자.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 썰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치부까지 다 드러내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가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이 토끼굴을 탐험하고 있는 동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는
회사가 망하면 내 인생도 끝난다는 공포 속에 살던 시스템의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되찾은 지금의 저는 세 가지 자유를 가졌습니다. 첫째, 정보의 주권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둘째, 노동의 주권입니다. 이제 저는 남의 건물이 아닌 제 미래라는 저만의 건물을 짓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셋째, 연대의 주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가격을 보며 저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숫자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구조와 가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소유하고자 하는 주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성공 신화를 들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실패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을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남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제 인생이 함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삶을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이 토끼굴을 걷는 것 두려우신가요? 당연합니다. 저 역시 두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운 곳에 쓰러집시다. 저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